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메디포스트요. 네,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세요. 11만 2,600원이고요. 비중은 27% 정도요. 27% 정도요.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매수가가 워낙 높을 때 샀고요. 지금 많이 손실이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30% 정도 됐어요. 네. 뭐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회복은 가능한지. 네. 너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11만 2천 원 정도면은 아마 지난해 언제 10월쯤 사신 건가요? 언제 사신 건가요? 8월 말에서 9월 중순에 걸쳐서 샀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좀 너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메디포스트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11만 2,600원 정도라고 하셨고요. 비중 27% 정도, 거의 30%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오늘의 종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6% 2,500원 하락했어요. 79,100원 기록하면서 8만 원 선도 이탈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 저희가 1월도 초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RNA바이오 줄기세포 해외 원정 시술 관련해서 좀 그 여파로 줄기세포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떤 이슈에 주목하는 게 좋을지 이재우 전문가님께서 봐주세요. 네, 메디포스트 일단 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한번 또 진단 의뢰 올려와가지고 메디포스트는 사실 뭐 기업 가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따질 부분은 아니고 기술적이라든가 이슈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맞겠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낙폭과대 과매도된 쪽 종목군들의 반등의 시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해서 뭐 추가 반등을 더 노리는 쪽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고가를 낮춰가면서 오늘 3%대 뭐 조정이 들어왔죠. 자, 어쨌든 메디포스트를 매수하셨을 때 시청자님께서 뭐 그러셨을 겁니다. 뭐 다 아시고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실적을 낸다라든가 뭐 기업 가치 뭐 저평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메디포스트 같은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실제로 이제 시장,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올 때는 뭐 강한 상승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그 한편으로 좀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뭐 싶어요. 뭐 그렇게 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손절가를 가지고 대응하면서 비중 조절을 해가는 게 이제 맞겠다라고 봅니다. 근데 워낙 많이 빠졌죠. 근데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메디포스트의 어떤 뭐 기업의 가치라든가 그리고 현재까지 실적 그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 실적, 올해 실적 또 한번 뭐 그 본다라고 하면 예상치를 본다라고 하면 역시 지금 가격도 뭐 결코 싼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이제 주말에 이제 또 RNA바이오 해외 원정 시술, 이런 논란 부분들이 결국 그 주가 하락, 줄기세포 관련주들을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종목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현재 실적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RNA바이오가 원정시술, 그러니까 RNA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임상 1상 2상 정도 3상까지 완료된 그런 그 기업이 아니고 2상 정도만 마무리 지었는데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이제 해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원정 시술을 해서 그것이 논란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결국은 그동안에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바이오 관련 정부의 지원책 자체가 또 이제 축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뭐 우려 섞인 시각들 때문에 관련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단기적으로 어떤 그런 신뢰성 상실이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실적이 되지 않고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도 크지 않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도 좀 미흡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카티시스템으로 대변되는 메디포스트가 간간히 이제 판매라든가 카티시스템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급반등 나오는 새 흐름들은 진행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 종목은 계속 이제 반등 나오면 밀리고 반등 나오면 밀리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슈 자체도 현재 단기로는 그다지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 이제 아프긴 합니다만은 조금 이제 뭐 비중 30%는 좀 많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그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대로 하락이 제한적이었다는 측면은 또 다시 언젠가는 조만간에 또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사실은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을 단기간에 회복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반등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종목을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린 쪽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차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나중에는 종목 교체를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재호 전문가님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실적으로 회사를 좀 평가하기에는 힘든 그런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지금 구간에서의 회사 평가는 어떻게 내리는 게 좋을지 기본적인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자, 메디포스트. 먼저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자, 이 회사의 가장 주된 그러니까 매출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제대열 보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대열 보관 사업인데, 그러니까 제대열 보관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산모하고 이제 그 병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제 그 제대열 보관을 하는 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제대열 보관 사업 쪽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41%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 매출의 80%를 제대열 보관 사업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적 부분들은 이 제대열 보관 사업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제대열 보관 사업이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업 이외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가장 이제 주가가 이제 만약에 이제 메디포스라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흐름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 이 줄기세포 치료제 이 부분들이 향후에 이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줄기세포 치료제 쪽에서는 앞에서도 지금 우리 이재호 전문가가 얘기했지만 이제 연골재생 줄기세포 치료제 그 키티스템 요 부분이 이제 해외 쪽에는 이제 진출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해외 쪽 교두보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직 폭발적인 어떤 그런 매출 증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 회사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이제 그다지 큰 부분은 차지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디포스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제 판매라든지 이 부분 개발을 통해서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 시점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실적 흐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대열 보관 사업 쪽에서의 실적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매출 부분 쪽에서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판관비 쪽에서 비용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인건비라든지 판관비 쪽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출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 면에서는 지난 3분기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을 놓고 봐서는 지금 메디포스라는 회사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또 그런 그 가능성이라든지 기대감은 항상 상존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들이 이 회사의 어떤 시세 흐름에 큰 에펙트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메디포스트라는 회사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은 일단은 그 장기적인 측면 속에서는 분명히 저평가 국면으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약간 싸게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장기적인 측면 속에서는 싸게 보이겠지만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 치료제의 어떤 그런 추가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를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점에서 당분간의 주가 흐름은 조금 횡보 내지는 조정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간에 빠른 반등보다는 조금 더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기술적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지선들 이탈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역배열 상황에 들어와 있고요. 오늘 8만 원 선도 네, 좋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계속해서 김성철 전문가님이 봐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이토마토 방송 출연하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우리 이렇게 시청자님들한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매수를 하는 시점이 되게 어정쩡한 시점이고 많이 올라간 가운데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매수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시세가 움직이는 초기 흐름에서는 잘 안 들어가시고 한참 시세가 올라가는 흐름에서 많이들 매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8월 말과 9월 초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시점이 고점이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요 당시의 흐름도 한번 놓고 보면은 시세가 73,000원대에서 5월달 작년 5월달에서 8월달까지 시세가 한 차례 올라갔던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그 제반 이동평균선들을 이탈을 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팔고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 들고 계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때 항상 초기 흐름에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초기 흐름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시세 흐름 속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는 그 흐름이 이탈되는 흐름에서는 즉각적으로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지금 시청자님처럼 한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은 장기적인 저평가 국면으로 진입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장기적인 면이라는 얘기가 현재 가격권대는 일단은 싸게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하겠지만 그 기다리는 게 언제까지 기다린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시세가 다시 되밀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최근 바이오하고 제약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못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메디포스트는 아직 한참 쉬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 주중반 이후 코스에서 시세가 다시 이탈되는 모습이고 중심 추세선 33일선도 다시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등 시 매도,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적어도 3개월 이상 들고 갈 시점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홀딩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보유해보자. 하지만 또 다음번에 매매하실 때는 이 손절 라인 무너지면은 마음 아프시더라도 바로바로 좀 잘라내야 된다는 의견까지 주셨어요. 시청자님, 어려우신 부분 없으셨어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많이, 네. 예. 단기적으로는 매매고 3개월 이상 뭐 조금은 홀딩 하라는 얘기시죠. 네,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세요? 네네네. 네, 그러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악재가 다 지나갈 때까지요. 저희가 두 분께서 주신 목표가 손절가도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잘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메디포스트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투자 의견과 더불어서 목표가와 손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철 전문가 투자 의견 매도 좋습니다.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우 전문가 역시 매도의 의견인데요. 목표가 9만 원까지 받고요.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저희는 실시간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게시판 이용해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25-8200번 그리고 게시판은 아자아자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게시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가 1700님이시네요. 한솔재지 11,200원에 20%입니다. 최근에 급등 이유와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이 종목은 이재우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솔재지 11,200 오늘 뭐 종가 매수를 좀 감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죠. 뭐 신고가 갱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뭐 탄력적인
네, 뭐 상승의 흐름들을 뭐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일단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룹의 뭐 순환 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는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플러스 한솔그룹 관련해서 뭐 삼성그룹의 어떤 얘기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뚜렷하게 최근 들어서 한솔그룹 특히 이제 한솔재지의 급등의 뭐 이유들 뭐 정확하게 명확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한솔재지가 그동안에 사실은 뭐 철저하게 소외를 받아왔던 뭐 그런 저평가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쨌든 그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단기 급등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좀 이제 부담은 좀 제거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만약 오늘 종가 부근에 비중을 많이 안 실으셨다라고 하면은 뭐 그대로 이제 홀딩 하시면서 만약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면 10,500원 전후 정도에서 네, 뭐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쪽입니다. 다만 현재에서 20% 이상의 매수 비중을 들어간 부분이라고 한다면 현재 자리에서는 네, 뭐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 주고 갈 수 있겠다. 한 10,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이 정도 그 시각으로 접근하시면서 한솔재지는 현재 어쨌든 뭐 거래 실리면서 시장에서 뭐 충분히 탄력적인 종목으로서 상승이 진행되는 뭐 그런 쪽 종목이니까 한 목표가 한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두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목표가 제시가 됐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SK 이노베이션요. 네, 얼마에 사셨나요? 16만 8천 원에 샀어요. 비중은요? 20%예요. 네, 가격대가 뭐 사신 지 오래된 것 같진 않네요. 지난주에 샀어요. 네, 어떤 점 보고 들어가셨어요? 많이 빠지길래 화학주가 안 좋다고 하는데도 이노베이션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몇 번 또 매매도 해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저희가 정리해보고 진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의 매수가 비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매수하셨네요. 16만 8천 원에 잡으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셨는데요. 두 분 가운데 어떤 분의 진단 듣고 싶으세요? 김석철 전문가님이요. 네, 김석철 전문가님 진단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언제 사신 건데요? 지난주 아마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산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이요? 예, 잘 모르겠어요. 수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날 장중에 샀습니다. 장중에 저점에 좀 잡으셨네요, 그죠? 예. 떨어질 때. 오늘 이제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화학주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보면은 화학주하고 이제 정유주들의 흐름이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이제 중국 시장이 올라가면서 얘네들 쪽으로 약간 순환매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약간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뭐 OCI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최근에 꾸준히 올라가는데 오늘 보면은 사실은 호남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일단 단기 추세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거기에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SK 이노베이션을 우리 이제 앵커께서 왜 사셨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화학주들의 흐름, 정유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더라.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견조했던 흐름이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부터 단기 추세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지금 20에서 33선이 완전히 이탈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화학이라든지 정유주들의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화학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유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11선, 20선이 안 깨지고 거기까지만 빠졌다라면은 그 시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21선 지금 33에서까지 완전 빼버렸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좀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한 가격권대가 이 가격 근처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지금 정유 섹터라든지 이 화학수출 섹터가 오늘까지 조금 급락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 중반 코스까지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요. 워낙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 반등은 들어오겠지만은 여기서 다시 추세를 전환시키는 상승의 흐름은 좀 힘들어 보이지 않느냐. 왜? 빼더라도요, 21선, 그러니까 최후 21선까지 빼면은 거기서는 안 빠지면은 거기서는 반등이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21선까지도 이탈을 시켜버린다는 얘기는 지금 이 종목들의 경우는 추세를 다시 반전시킬 만한 수급의 흐름이 깨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손해를 보고서 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반등 시에는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은 조금 위험 회피를 하는 게 맞지 않냐서 매도 가격은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33일 이동평균선이 그동안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었는데 잠깐 이걸 잡아드릴게요. 33일선이 요 선입니다. 잠깐만요. 어디 갔습니까? 네, 33일선이 요 선입니다. 요 선인데 요 33일선이 지금 이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17만 원 가격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동안의 강력한 지지선이 이탈되게 되면은 이게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저항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17만 원, 오늘도 지금 사실 장중에 17만 원 근방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뺀 거거든요. 그래서 주중반 코스까지 17만 원까지 약간 반등이 들어오면은요. 거기서는 반등 시 매도를 하고 일단 작전상 후퇴하자. 이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분의 이 종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또 이어지는데요. 종목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0232528200번이나 아자아자 게시판 이용하셔서 이 종목명과 매수가 궁금한 사항 등을 자세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종목 카운슬러 2부에서 뵙겠습니다.